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원화 환율과 나라라고 협정 그리고 미란 보고서를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환율이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심상치가 않아요. 1450, 1460, 1470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뚝뚝뚝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르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적은 오르면 좋고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이 혈압이 올라간다. 이것은 사망, 치명상이죠. 한여름에 더운데 온도가 더 올라간다. 이건 폭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이것은 하나의 객관적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좋고 나쁘고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자, 환율이 올랐다 이 얘기. 자, 환율이 뭐냐 한번 살펴볼까요? 환율은 뭐의 약자냐면요. 교환 비율에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환자와 이렇게 두 번째 있는 환자와 네 번째 있는 유를 합한 것이 환율입니다. 교환 비율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원 달러 환율이라 하면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적용하는 교환 비율이 얼마냐? 이게 원 달러 교환 비율입니다. 이 환율이 올라간다? 이것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교환 비율이 1,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1,000원 주면 1달러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1,500원 가까이 올랐다. 예를 들어서 1,500원이다라고 가정한다면 이제는 1,500원을 줘야 1달러를 바꿀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것은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으니까 50% 오른 거예요. 환율이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랐느냐? 아닙니다. 돈 가치는 반대죠. 왜냐하면 과거에 1달러를 교환하기 위해서 1,000원을 줘야 됐었는데 지금은 1,500원을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다.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또한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환율이 오르면, 즉 돈 가치가 떨어지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출업자들은 너무너무 좋죠.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 1달러를 수출했는데 그것을 자기 회사에 가져와서 환전을 해보면 우리 돈으로 과거에는 1,000원이었는데 지금 1,500원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회계 장부는 수출업자들이 한국 원화로 한국 장부로 한단 말이죠. 환율 오른 것만큼 가만히 앉아서 수익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것을 환차익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외국에서 돈 빌려온 사람들요. 1달러를 빚을 가져왔다. 이랬을 때 내가 그 돈을 갚기 위해서는 종래에 1,000원만 주면 됐어요. 그럼 환율이 1,500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1,500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50% 부담이 더 커진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기업 중에서 외국에서 돈 빌려온 사람들 많습니다. 달러가 좀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환율 상승에 폭탄을 맞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환율의 상승은 희비쌍곡선처럼요. 수입업자들에게는 아주 날벼락이고 또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치명타죠. 특히 해외에 자녀를 두고 있어 유학비를 보내줘야 된다. 이거 등이 휘지 않습니까? 특히 해외에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앞으로도 환율 얘기를 자주 말씀 올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환율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환율이 다시 오르니까 좀 시름이 깊어지는데 그럼 환율은 왜 오르느냐?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요. 환율은 미국 달러가 강세니까 환율은 교환 비율이니까 우리나라 가치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미국 돈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가 똑같은 돈이라도 종래에 비해서 가치가 더 올라간 미국 달러를 바꾸려면 더 높은 교환 비율을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인이 불변이다라고 전제했을 때에도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그러면 우리 환율이 올라갑니다. 더 많은 원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자, 반대로 미국 돈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돈은 가치가 중립이다 했을 때 환율이 떨어집니다. 자, 지금 미국 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국 돈 가치는 이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 이것도 앞으로 김대호의 환율 특강 용어를 통해서 틈틈이 말씀 올릴 텐데요. 자, 이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갔던 게 지금 102, 103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달러가 약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변수가는 그대로라면, 달러가 약세면 우리 돈 가치는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 돈 가치도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지금의 우리 환율 상승,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내부 요인이 더 크다. 그 내부 요인이 뭐냐?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이게 지금 탄핵 운운하면서 계엄령 하면서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혼란이 지금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까? 4월 4일 현재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환율은 또 한 번 소용돌이를 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빨리 전국이 좀 빨리 안정이 되기를 간구해 보고요. 자, 전국 그 전망은 뭐 제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보이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환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한국 전국이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되든 한국은 안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정돼 보면 크게 미국 달러의 전망과 달러의 전망이, 달러 시세의 변동이 한국 원화 가치에 영향을 많이 줄 것입니다. 한국의 정세가 안정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저는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미국의 내부 정책 방향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달러 강세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적인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 플랜, 또 Make America Wealthy Again, 마와 플랜. 이 플랜의 핵심은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 없애고 흑자 만들자는 겁니다. 무역 흑자 만들자는 겁니다. 관세 폭탄을 때리는 것도 무역 수지 흑자 만들자는 겁니다. 관세 폭탄을 때리면 외국 기업들이 잘 못 들어올 테니까 미국 기업들에게 경쟁력이 생기고, 그렇다면 미국 기업들이 좀 더 물건을 더 많이 팔 거 아니냐? 그러면 흑자가 생긴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환율 압력, 대대적인 압력에 나설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 정책만으로 미국이 무역 수지 흑자를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자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동안에도 미국이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썼지만 이 관세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관세 때리면 자기도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나라에 보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소기의 목적, 빠른 시일 내에 관세 폭탄을 통해서 미국의 적자가 없어지고 흑자로 반전됐다? 그것은 경제학자로서 상당히 어렵다. 물론 조금의 효과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2단계 카드가 바로 달러 약세 정책인데요. 자, 왜 그러면 트럼프의 속에 들어가 봤느냐?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쭉 발언이나 그 사람들의 공약 이런 것을 유추해 보면 달러 환율에 관해서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달러를 하락세로 몰아가겠다라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왜 하락으로 몰고 가느냐? 달러를 하락으로 만들어 가야 미국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이 살아나서 그로 인해서 수출이 늘어납니다. 그것이 무역 적자 해결하는데 훨씬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의 거래에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흑자국 순위 8위예요, 8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나라들에 대해서 환율이라는 폭탄을 오늘 내일은 아닙니다만은 뭐 빠르면 4, 5개월, 늦어도 6개월 또는 1년 내에 환율 폭탄이 터질 겁니다. 한국이 지금 1,450원에서 1,500원 환율, 트럼프 대통령 이거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려라. 자, 이게 바로 1985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그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프라자 협정이라는 것을 강제로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대미 흑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흑자가 있어도 미미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 일본, 독일은 직격탄을 맞았죠. 자, 이번에도 마라라고 협정 같은 게 프라자 협상과 유사한 그런 협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의 각종 정책은 미란 보고서에 많은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게 제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란 보고서를 만든 그 경제학자 미란, 닥터 미란을 백악관의 경제 고문위원장으로 지금 트럼프가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맨날 만나서 그 경제 철학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 미란 보고서에 보면 미란은 아예 말하라고 협정도 필요 없다. 미국이 마구 달러를 찍어내자. 마구 달러를 찍어내서 그래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그러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고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일본이나 한국, 독일, 중국 같은 데는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평가 절상이 되는 거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란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조만간 우리 원화가 지금 1,450에서 1,500원 수지 않습니까? 이게 1,100원 선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1,500원이 어떻게 갑자기 되느냐? 관세 정책이 안 먹혀 들어가면 그때는 트럼프가 꺼낼 수 있는 수, 독일, 중국, 한국, 일본, EU 등을 향한 대대적인 평가 절상 압력. 이것이 이제 말하라고는 그나마도 신사협정이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 프라자 호텔로 모셔다가 야, 우리 같이 협조해서 이거 좀 너그 나라 일본 애나 강세를 좀 유지해. 그러지 않으면 미국이 못 견디겠어.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무너지면 너희들도 같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해서 협조를 요구한 게 프라자 협정이고요. 일각에서 말하라고 협정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협정하고 똑같은 말하라고라는 데가 트럼프의 자기 지금 플로리다 집 사저 주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미란 보고서는 그런 협상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로 달러를 찍어내라. 그럼 달러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미국 수출은 늘어나고 무역 수지 적자가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영향력을 잃고 중국 위안화 같은 데로 가면 어떡하냐. 미국의 재정 적자와 이 달러 약세 이걸로 인한 미국 기축통화의 붕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란 보고서는 그 대목도 걱정하지 말라. 미국 국채를 무이자 국채, 뭐 심지어는 100년짜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량으로 찍어서 다른 나라에 팔아라. 그럼 다른 나라에 팔면 미국 달러가 다시 중심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시세에서의 그 국채 판매하는 데서는 달러 가치가 좀 떨어져도 충분히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미국은 그래서 달러 기축 통화도 유지하고 제조업 경쟁력도 향상시키고 또 달러 가치는 대폭 떨어뜨린다는 이런 토끼 3마리 잡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요게 트리핀이라는 경제학자는 이 3마리 잡기는 원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기축 통화를 유지하고 있는 한 미국 제조업은 희생을 해야 된다. 이게 예일대학 경제학 박사, 경제학 교수, 트리핀 교수의 주장이고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도 올라와 있는 트리핀의 함정, 트리핀의 딜레마란 말입니다. 근데 미란 박사는 그 트리핀의 딜레마, 그 극복해낼 수 있다. 극복해내는 그 묘수가 바로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를 외국에
안기는 것이다. 그리고 안 사가면 안보 협력을 거두어라. 나토에 대한 군사 협력 그만두라. 또는 나토의 군사비 좀 더 내라. 이 얘기가 그냥 이 돈을 미국에 좀 갖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국채를 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최상목 부총리께서 최근에 자기 사비를 들여서 국채를 사지 않았습니까? 좀 공직자로서 좀 낯뜨거운 행동인데요. 아무튼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 국채 사라. 국채 사는 사람들이 미국 편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 제2탄은 환율 폭탄이다. 그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대폭 떨어질 수 있다. 자, 경제는 남들보다 좀 앞서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분석을 하면 그때마다 좀 늦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속담인데 얼리버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환율 문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수시로 동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신속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러 환율 대폭락 올 수도라는 제목, 특히 말하라고 협정과 미란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